뉴스는 경제가 망했다고 떠드는데 왜 내 옆자리 김대리는 새 차를 뽑았을까요? 2026년 지금 주식시장은 단군 일의 가장 기이한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똑같은 종목을 샀는데 누구는 한강 수원을 체크하고 누구는 강남 아파트를 보러 다닙니다. 이 잔인한 희비 쌍곡선의 비밀은 종목이 아니라 뇌구조에 있었습니다. 개미들의 무덤이 된 삼성전자, 그 안에서조차 살아남은 상위 1%의 생존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계좌를 갉아먹는 가난의 본능을 삭제하고 부의 추월차선으로 갈아타는 법을 공개합니다. 수학적으로 보면 이건 완전히 불가능한 범죄 현장입니다. 분명히 정답을 알려줬는데 시험을 본 300명의 점수가 전부 다르게 나오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이죠. 제가 지난 1년간 전국을 돌며 1만 5천 명의 투자자들을 직접 만나면서 목격한 충격적인 실태가 하나 있습니다. 강연장에 모인 300명에게 똑같은 특급 정보를 줍니다. A라는 기업 무조건 오릅니다. 실제로 그 주식은 올랐고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좌를 까보면 결과는 참담하기 그지없죠. 누군가는 페라리를 계약하러 가는데 바로 옆자리에 앉았던 사람은 깡통을 차고 한강 수온을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문제는 주식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그걸 다루는 인간이라는 하드웨어에 치명적인 버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종목을 찍어달라고 애원합니다. 마치 족집게 과외 선생님이 정답만 찍어주면 서울대에 갈 수 있다고 믿는 수험생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건 착각입니다. 삼성전자가 8만 원에서 10만 원을 갔다가 다시 6만 원으로 곤두박질 치는 그 롤러코스터 위에서 사람들은 각자 다른 지점에서 뛰어내립니다. 결국 수익률을 결정하는 건 무엇을 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버텼느냐는 태도의 영역인 셈이죠. 여기서 아주 흥미롭고도 잔인한 인간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주식으로 돈을 잃는 사람들의 패턴을 분석해보면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은 알고리즘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벌 때는 쥐꼬리만큼 벌고 잃을 때는 기둥뿌리가 뽑힐 때까지 버틴다는 겁니다. 수익이 5%만 나도 심장이 벌렁거려서 이게 어디냐며 홀라당 팔아버리죠. 마치 눈앞에 있는 마시멜로를 참지 못하고 먹어치우는 어린아이와 다를 게 없습니다. 반대로 파란불이 들어오고 계좌가 녹아내리기 시작하면 갑자기 투사로 돌변해서 존버를 외칩니다. 언젠가는 오르겠지, 이 회사는 망하지 않아 라며 희망회로를 풀가동하는 겁니다. 이건 뇌과학적으로 보면 지극히 당연한 생존 본능의 결과입니다. 원시시대부터 인간은 이익보다는 손실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숲에서 사과를 하나 더 줍는 기쁨보다 호랑이에게 물려 죽을 수 있다는 공포가 뇌를 더 강력하게 지배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익이라는 달콤한 사탕은 입에 넣자마자 녹여버리고 손실이라는 쓰디쓴 독약은 뱉지 않고 입안에 머금은 채 고통을 외면합니다. 손실을 확정짓는 순간 뇌가 느끼는 고통은 실제 신체 부상을 입었을 때와 비슷한 수준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뿜어냅니다. 그 고통을 마주하기 싫어서 우리는 계좌를 덮어버리고 현실을 부정하는 타조 효과에 빠져버리는 거죠. 확률 게임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더더욱 말이 안 되는 도박입니다. 주식이 오를 확률과 내릴 확률, 길게 보면 정확히 50대 50입니다. 동전 던지기와 똑같죠. 그런데 상방은 뚫려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7배 8배 오른 주식들이 수두룩했으니까요. 반대로 하방은 닫혀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라도 내 돈이 영원히 되는 게 끝이지 빚까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대값 계산상 무조건 돈을 벌어야 정상 아닌가요? 오르면 무한대, 내리면 마이너스 100%니까 말이죠. 그런데 개미 투자자들은 이 유리한 게임을 스스로 불리하게 비틀어버립니다. 이익은 5%에서 싹을 잘라버리고 손실은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가 될 때까지 무럭무럭 키웁니다. 이건 마치 카지노에서 잭팟이 터지기 직전에 기계를 끄고 나오고 돈을 잃을 때는 집문서까지 가져와서 베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꽃은 꺾어버리고 잡초에 물을 주는 농부의 심정이랄까요? 삼성전자가 8만 원일 때 사서 5만 원이 될 때까지 버티던 사람이 다시 8만 1천 원이 되면 뒤도 안 돌아보고 팔아버립니다. 그 오랜 시간 마음고생한 대가가 고작 본전 찾기라니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주식이 10만 원, 15만 원을 돌파할 때 배가 아파서 잠을 못 이루는 비극이 반복됩니다. 이건 단순히 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뇌가 손실 회피라는 잘못된 운영체제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돈을 벌려면 이 본능을 거스르는 일종의 해킹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본능대로 투자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완전히 반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이익은 최대한 길게 가져가고 손실은 짧게 끊어내는 기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쉬웠다면 누구나 워렌 버핏이 되었겠죠. 머리로는 알지만 막상 내 돈이 걸린 실전에서는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을 테니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지긋지긋한 손실의 굴레를 끊고 진짜 슈퍼개미들의 승리 공식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뇌 구조를 뜯어고칠 구체적인 솔루션, 이른바 부의 역주행 프로세스를 공개하려 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계좌에 르건 혁명을 일으킬 그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망가진 뇌 구조를 어떻게 뜯어고쳐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하지만 실천하기는 지옥처럼 어렵습니다. 바로 이익은 끝까지 짜내고 손실은 칼같이 잘라내는 것이죠. 말장난 같으신가요? 하지만 이걸 실행에 옮기려면 우리의 직관을 완전히 배신해야만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식을 살 때부터 아주 위험한 상상을 합니다. 이거 사서 10만 원 되면 팔아야지. 마치 쇼핑 목록을 적듯이 목표 주가를 정해놓는 겁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목표가는 도대체 누가 정한 건가요? 시장은 여러분이 얼마를 벌고 싶어 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데 말이죠. 주가가 오르고 있다는 건 그 기업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쏠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달리는 말에서 굳이 뛰어내릴 필요가 있을까요? 상승세라는 파도에 올라탔다면 그 파도가 해변에 부딪혀 부서질 때까지 끝까지 타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작 10% 올랐다고 그 달콤한 수익을 잃을까봐 허겁지겁 매도 버튼을 누릅니다. 이건 뷔페에 가서 샐러드 한 접시만 먹고 배부르진 않지만 이 정도면 됐어 라며 나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이죠. 우리가 흔히 듣는 주식 격언 중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싸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도대체 그 어깨가 어디인지 실시간으로는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주가가 막 오를 때는 여기가 무릎인지 배꼽인지 아니면 이미 정수리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깨라고 생각해서 팔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거인 서장훈의 무릎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작년 삼성전자를 10만 원에 판 사람들은 쾌재를 불렀겠지만 그 뒤로 16만 원까지 치솟는 걸 보며 땅을 쳐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진짜 고수들은 머리를 확인하고 나서야 매도를 준비합니다. 주가가 끝없이 오를 때는 절대 팔지 않고 정점을 찍고 꺾이는 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추적 손절매라고 부르죠. 예를 들어 나는 고점에서 10% 떨어지면 무조건 판다 라는 원칙을 세우는 겁니다. 주가가 10만 원이면 9만 원을 매도선으로 잡고 주가가 20만 원으로 오르면 매도선도 18만 원으로 같이 올리는 방식이죠. 이렇게 하면 주가가 천장을 뚫고 올라가는 동안 수익을 온전히 즐기면서도 추락할 때는 안전벨트를 매고 탈출할 수 있습니다. 머리 꼭대기에서 팔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오른쪽 어깨를 확인하고 내려오겠다는 겸손함이 오히려 수익을 극대화하는 비결인 셈이죠. 하지만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손실 잘라내기입니다. 주가가 빠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뇌는 온갖 변명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이건 일시적인 조정이야. 회사는 튼튼하니까 기다리면 올라올 거야. 마치 지구의 중력처럼 손실난 주식은 우리를 강력하게 끌어당기며 팔지 마, 팔면 진짜 손해보는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이 중력을 이겨내려면 거의 우주선이 대기권을 돌파할 때의 에너지가 필요하죠. 생각해보십시오. 마이너스 50%가 된 주식이 원금으로 돌아오려면 바닥에서 100%가 올라야 합니다. 2배가 올라야 번전치기라는 소리죠.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확률 게임인지 감이 오시나요? 그런데도 우리는 8만 원에 산 주식이 5만 원이 될 때까지 끌어안고 있다가 운 좋게 다시 8만 1,000원이 되면 감사합니다 하고 팔아버립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마음고생하고 다른 좋은 종목에 투자할 기회비용까지 날렸는데 고작 본전이라니요. 이건 투자가 아니라 자해에 가깝습니다. 진정한 승부사는 애초에 진입할 때부터 패배를 인정할 준비를 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10% 빠지면 뒤도 안 돌아보고 손절한다는 계약을 맺는 겁니다. 이건 잃는 게 두려워서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기회를 잡기 위해 썩은 가지를 잘라내는 전략적 후퇴죠. 작은 손실로 막아내면 남은 돈으로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크게 물려버리면 여러분의 계좌는 좀비가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2026년 2월 주식시장의 판은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성공방정식, 우량주는 무조건 장기 보유하면 된다는 신화가 깨진 지 오래죠. 전원주 선생님처럼 수십 년 보유해서 대박난 사례요? 죄송하지는 그건 실력이 아니라 그 시대와 종목이 맞아떨어진 천운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운의 인생을 걸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확률과 대응의 영역에서 싸워야 하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도대체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하고 지금 1억이 있다면 어디에 베팅해야 할까요? 부동산 불패 신화가 흔들리는 지금 과연 주식만이 유일한 탈출구일까요? 종목 선정의 기준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잔인할 정도로 명쾌합니다. 주식시장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뽑는 연애가 아닙니다. 남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맞춰야 상금을 받는 미인대회이자 대국민 오디션이죠. 내 눈에 아무리 매력적인 인디 가수가 있어도 대중이 아이돌에게 투표한다면 우승은 아이돌의 몫입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죠.
내가 보기에 저평가된 흙 속에 진주를 찾는답시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주식을 사놓고 왜 세상이 나를 몰라주나 한탄해봤자 계좌는 불어나지 않습니다. 심사위원인 시장이 점수를 주는 주식, 즉 지금 가장 뜨겁게 오르고 있고 그 이유가 명확한 주도주를 사야 합니다.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주저앉습니다. 하지만 비싸다는 판단은 백미러를 보고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의 가격표와 비교하면 당연히 비싸 보이죠. 하지만 앞으로 더 오를 주식이라면 지금 가격은 바닥일 수도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가 시속 100km를 넘었다고 해서 너무 빠르니 멈춰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가속도가 붙은 차가 더 멀리 나가는 법입니다. 과거의 가격에 집착하는 앵커링 효과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평생 오르지 않는 만년 유망주만 껴안고 살게 될 테니까요.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적은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많은 정보입니다. 제가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미국 연준 위원의 이름과 성향까지 줄줄 꿰고 계시더군요. 그런데 수익률을 여쭤보니 한숨만 푹 쉬셨습니다. 반대로 통계를 보면 가장 수익률이 좋은 집단은 놀랍게도 계좌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60대 여성들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죠. 정보가 많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과도한 정보는 결단을 방해하는 소음일 뿐이죠. 복잡한 차트 분석, 거시경제 지표 다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명상을 하는 편이 수익률 방어에 더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단순함이 복잡함을 이깁니다. 자, 이제 2026년 2월의 현실로 돌아와 봅시다. 여러분의 손에 1억 원이 있습니다. 이 돈을 들고 부동산 중개소로 가야 할까요? 증권사 앱을 켜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과거에는 부동산이 불패의 신화였지만 이제는 자산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무겁습니다. 사고 파는데 몇 달이 걸리고 세금과 대출 규제가 족쇄처럼 따라붙죠. 반면 주식은 날렵합니다. 기업이 성장하는 과실을 복리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죠. 돈 벌어서 부동산 사야지라는 생각은 이제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주식으로 불어나는 자산 속도를 부동산이 따라잡지 못하는 시대가 오고 있으니까요. 결국 투자의 핵심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내일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맞히려고 애쓰는 건 날씨를 조종하려는 기우제와 같습니다. 대신 우산을 준비할 수는 있죠. 오르면 쥐고 있고 10% 빠지면 판다. 이 단순한 원칙 하나가 여러분을 지옥에서 구원할 동아줄입니다. 이걸 기록하고 복기하고 몸에 익을 때까지 훈련하십시오. 기록하지 않은 투자는 도박이고 복기 없는 실패는 그냥 날린 돈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대박을 꿈꾸며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잃지 않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가장 큰 부를 거머쥐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주식 노트 첫 페이지에 적으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예측하지 않는다. 다만 대응할 뿐이다. 이 한 문장이 2026년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가장 강력한 주문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광순내 복덕방이 전하는 절대 잃지 않는 투자의 정석이었습니다.